배째라고 하는 내 명예를 훼손을 했네. 사실을 얘기하는 게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벌하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거 처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게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벌하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거 위헌 아니냐, 라는 그런 이제 화두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대2로 합헌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5대4로 합헌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헌법재판소 이제 제소가 이루어졌어요. 기초적인 그 사건은 그 배드파인더라는 사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혼을 해놓고 엄마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비를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위 말하자면 배째라고 하는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들의 뭐 신상을 이렇게 이제 뭐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의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실적시인데 이거를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거죠.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담론이 많이 오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들도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드려볼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이냐 아니냐죠. 배드파인더 사건을 예로 들면은 나는 양육비를 다 지급을 했는데 내가 양육비를 지급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 허위사실적시죠.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안 준 거 맞아. 근데 내 이름을 굳이 인터넷에 올려서 내 명예를 훼손을 했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거고요. 네, 간단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도 더 세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보다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익적인 동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저 사람을 비방을 하고 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 버리겠다, 아니면 저 사람한테 뭔가 해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런 사적인 목적보다 공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 공적인 동기가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아예 죄가 성립 안 합니다. 대신에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범죄 혐의에 있어서도 사실이냐 허위이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량도 더 세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 배드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지 못할 수 당연히 있죠.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을 져버리는 그런 아버지들한테 도대체 무슨 명예가 있다라는 거냐,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서는 많이들 납득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나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큰 거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법원은 일단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사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거였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법은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이 사건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딱 한 사건에서만 이렇게 타당하고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타당해야지만 이게 이제 법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저희한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적 소수자다, 그 아우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소수자인 거를 알리기 싫어요. 알리면은 뭐 사회 분위기상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편견을 사로잡힌 시선을 보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알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성적 그 소수적인 취향을 까발려 버렸어요.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이게 명예훼손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많이 있는 경우가 외도. 물론 지금은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간통죄도 형벌로 처벌하지 않고 외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고, 상간남, 상간녀들은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외도 사실을 인터넷상에 이렇게 퍼뜨려 버렸어요. 또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이렇게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사람으로 회사나 그런 국가 사회나 이런 데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려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약간은 좀 그 법감정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적시하면은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 강하지 않습니다. 구본장 씨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보통은 벌금형 정도 많이 받아요. 처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는데 처벌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사회에 다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일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구본창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시라고 하면은 공공의 이익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양육비 미지급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분은 명예훼손죄에서 이렇게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공공이익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텍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인정을 하고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을 해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 자체를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크게 열어두면은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처벌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가벼운 그 키보드를 이렇게 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대중들한테 퍼지기 쉬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형벌로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게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동조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